네. 이제 올해가 대신사 탄신 200주년, 뭐 중앙총교에서 뭐 출세 200년으로 지금 뭐 계속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출세 200년 들을 때마다 불편해가지고, 솔직히 상당히 좀 불편한데, 왜 그렇게 이제 정해서 했는지는,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겠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신사 탄신 200주년 맞아가지고, 올해는 대신사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숨다신 길까지 쭉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아마 그 경주에 옥에서 용담정에서 이제 피체가 돼가지고 경주 감옥으로 갔다가 이제 경주 감옥에서 서울로 이제 채권돼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쭉 광경인데 어저께 아침에 보니까는 그 전주의 이훈영 동학혁명 관장이 이제 그래서 오마이뉴스에다가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대신사 탄신 200주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같이 밤에 카톡을 올렸더라고요. 대신사님이 피체에서 갔을 때 어떻게 갔었냐, 말을 타고 갔었냐, 가마 타고 갔었냐, 달구지에 갔느냐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달구지에 그 옛날에 죄인들 하게 되면 이렇게 나무로 만든 게 있잖아요. 감옥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 거기 함과라 그러나요, 그걸? 거기에 이제 갇혀가지고 서울로 이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정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과천까지 올라갔다가 또 과천에서 다시 이제 대구 가면까지 내려오는 길이 이제 오늘 이제 기약을 쓰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지난번에 이제 그 순환의 길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상해, 경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는 이제 과천까지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인도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었는데 그때 마침 철종이 이제 승하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이제 그 왕이 죽으면은 죄인을 다스리지 않고 다시 해당 관으로 돌려보는 것이 아마 당시의 그 사법 처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사님이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데 올라갔던 길과 내려오는 길이 좀 다릅니다. 올라갔던 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은 위에 있는 것처럼 상주를 해가지고 청주를 해서 그리고 천안을 해서 과천까지 올라갔었는데 내려오는 길은 이와 똑같이 내려오지 않고 다른 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이제 용인으로 가고 용인에서 충주, 문경, 유곡, 상주, 선산, 대구, 강릉까지 가는 것이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대체적으로 한 300km 정도 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정을 살펴보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희들이 아마 그 대신사님 피체 노정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문경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경세제도 이제 많이들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그 여정을 따라가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과천에서 대신사님이 보통 이제 관아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아에 옥에 들어가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게 많이 있습니다. 정거장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역에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보통 지내고 내려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천에서도 보게 되면은 용인 양지라고 하게 되는 곳에 이제 내려와서 하룻밤을 이제 묵게 되는데 요 위에 이제 그 까만 데에서 이제 거기 과천이죠. 밑에가 이제 용인 양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지도를 보게 되면 빨간 선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큰 길은 아니고 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로를 따라가지고 양지까지 이제 내려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종이 붕어했다, 또 승하했다, 뭐 돌아가셨다 다른 말을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은 국왕에 얘기했을 때는 보통 이제 붕어라는 말 쓰고 이제 승하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강령을 이제 이성에서 신문하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6일 날 한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옷도 아마 제대로 못 갖춰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위에 떨면서 아마 내려오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과천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영인 양지로 이제 이동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지라는 곳이 보게 되면 이제 옛날 백제 위례성이 있었던 곳이고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이제 양지군으로 독립했다가 1896년에 또 양지군으로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용인에 이제 속해서 양지가 이제 되고 있는 건데 바로 양지역이 있던 자리가 지금 여기 이제 건물이 있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주의 현장에서 하룻밤 묵고 또 그 다음날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뭔가 길이 좋으니까 승용차로 갈 수가 있지만은 옛날 길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가는 길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신사님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아마 해코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양지에서 충주 달천역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좀 전에 하룻밤을 묵었던 이제 양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주 달천까지 가는데 이 거리는 첫날보다 조금 더 길었던 기업 여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날 용인 양지역에서 이제 충주 달천역까지 쭉 이동해서 또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하룻밤을 또 묵고 다음 날 또 출발한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달천 하게 되면 지금 뭐 충주에서 관광지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가 바로 이제 여 근처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옆자리가 이제 워낙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옛 모습은 없지만은 지금 이제 달천역으로 추정되는 곳이 이제 바로 여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룻밤을 또 이제 묵고 다음 또 이제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죠.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달천역에서 이제 문경의 요성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경시 요성역인데 저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달천역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문경에 있는 요성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날이 좋지 않았던지 상당히 거리가 좀 짧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긴 거리는 아니었지만은 아마 눈도 내리고 날도 춥고 하게 되니까는 아마 빨리는 재촉을 하지 못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날 충주 달천역에서 문경 요성역까지 이제 이동했다 볼 수가 있겠고 이때 이제 문경 세제를 이렇게 이제 건너 이제 가게 되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대신사님이 이쪽 길로 내려온다는 것 갖다가 교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듣고 대신사님을 갖다가 탈출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구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길목에서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대신사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죠. 다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돌아가서 열심히 성령 신앙생활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잡혀서 문경 요성역까지 이제 내려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성에는 여기 있던 곳에 이렇게 요성 마을 이제 숲이 조성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 가게 되면 이렇게 요성역, 이건 문경 지도입니다.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 당시 이제 요성역이 이렇게 있다는 걸 갖다 이제 표시해 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요성역에서 다시 이제 문경 유봉역까지 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같은 문경에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문경에서 이틀을 갔다가 묵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봉역 같은 경우는 경상도로 내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봉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유봉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옛 모습을 찾으려 하게 되는 연구성과도 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12월 29일 날 출발해서 섣달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정초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과세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문경 유봉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4년 이제 돌아가시는 해를 갖다가 이제 순도하신 해를 맞이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신사님이 이렇게 이제
빛에서 내려가게 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복합적인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에 아마 이제 돌아가시기 순도하시기 마지막 해를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606이 아니었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06이 있던 자리는 지금 가게 되면 전촌의 북초등학교 자리에 앞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보게 되면은 역창 찰방대 이제 이렇게 쭉 염세불망비가 이제 쭉 있어가지고 그나마 여기가 옛날에 요성역이었던가 유공역이었던 것 같다고 좀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통은 하루를 묵었었는데 이 유공역에서는 새해를 갖다가 맞이했기 때문에 1월 3일까지 한 4일 정도를 갖다가 묵었던 곳이 바로 이 유공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4일부터 이제 3일부터 시작해서 상주 낙동역, 그 다음에 선산 상림역 거쳐가지고 대구 강릉까지 가는데 이 길은 올라갔던 길과 같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니까 상주에서 길이 이제 갈라졌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천안, 청주 쪽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용인 쪽으로 내려온 것이 이제 다른 길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던 건데 606에서 상주 낙동역까지 이제 쭉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상주 낙동역에서 선산 상림역까지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옛날 도로를 따라가서 쭉 내려오는데 아마 이때는 좀 이제 일기가 좋아졌었는지 상당히 좀 먼 거리를 갖다가 대신사님이 고생을 하시면서 대구 강릉으로 이제 가는 길의 도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선산 상림역에서 이제 대구 강릉으로까지 이제 가는 길입니다. 선산하게 되면 동학농경 때도 이제 많이 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할아버지도 선산에서 동학농민혁명군으로 이제 접주로 참여했다고 하는 이제 기록에 나와 있고, 그와 관련된 이제 비서문도 이제 좀 선산에 가면 이제 남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학농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공주에 있었는 그 우금지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건립했던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신의 또 이제 그 5.16 이 군사쿠데타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는데 또 동학혁명을 갖다가 또 나름대로 활용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이제 적지 않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에서 이제 대구 강릉까지 오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노선에 쭉 따라오는 길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대구 강릉 주소가 대구 강릉시 중구 경산 강릉길, 그리고 종로 초등학교 교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옥터입니다. 대신사님이 경주 그 대구 왔을 때 관에를 가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당시 감옥은 여기 있는 이제 선화당이라든가 이런 이제 직무하는 곳이라 볼 수가 있겠고, 좀 떨어진 곳에 바로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터가 지금의 종로 초등학교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받을 때는 이 감옥에서 다시 선화당 앞에까지 가가지고 신문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고받고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선화당 앞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초에 신문에서 3월 초까지 신문을 갖다 쭉 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은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서울까지 모시고 갔다가 다시 또 모시고 내려왔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신문했던 장계를 갖다가 중앙정부에 이제 보고했던 것이 지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중앙정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보고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게 되는 이제 명령이 따라가서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3월 10일 날 대신사님이 대구 강릉에서 이제 순도하신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강릉은 지금 가게 되면 이제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셔도 괜찮은 곳이고, 바로 이 서하람 앞에서 이 정은구와 그리고 대신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을 이제 받았던 현장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넘겨주시죠. 여기 이제 종로 초등학교입니다. 종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기 그 사진이 있는 것처럼 이 사진은 2005년 4월 7일인데 이건 제가 찍은 거 아니고요. 제 동생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대구 가서 찍었는데 저 빨간 차 뒤에 있는 단층 건물이 예전에 이제 감옥이 있던 자리, 대신사님이 이제 잡혀서 여러 가지 이제 고초를 겪었던 현장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에 보게 되면 이제 종로 초등학교 운동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종로 초등학교에 이 느티나무가 하나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이런 기억을 남기고 사는 것이 없었는데, 이 종로 초등학교에서 이 나무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대신사님이 여기 와서 신문 받고 고초를 겪고 했던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하게 되는, 지켜봤을 거라고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제재우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기억을 하고 개성하려고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 종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나무가 제재우 나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동학 선도교를 창명하신 분이고, 어떻게 한번 볼다가 쭉 알 수가 있는 기억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우 나무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안내판이 이렇게 있는데 파란 글씨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제재우의 호는 수으로 경주 출신이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저도 잘 안 보여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많은 책을 읽었고 어지러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하여 각처로 돌아다니며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다가 마침내 전통 민간 사상과 유불선을 장점을 융합하여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평등 사상을 주창하는 민족 종교 동학을 창시하였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걸 읽으면서 동학이 이제 누구에서 창문됐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한눈에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항상 천도교하게 되면 인내천이라는 말, 우리가 종지로 많이 쓰게 되니까는 대신사님이 마치 인내천을 갖다가 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신사님은 인내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시천주라는 이제 용어를 썼었는데, 사실 시천주라고 해도 되는데 동학시대는 인내천이라는 말이 용어가 없었으니까 시천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천도교 종지가 인내천이니까 수원 선생님이 가르친 거 아마 인내천으로 이제 보통 그냥 생각을 하고 이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인내천,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게 되는 이제 평등사상. 그리고 또 이제 그러나 조정에서는 현실을 혼란케 한다는 제목으로 경상감명 감옥 현 대구 종로 초등학교에 구속시켰다가 아미간에서 처형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사님 이제 순도하게 되는 과정, 왜 이곳이 수은 체조 나무가 있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유래를 갖다가 이제 적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령이 400년 정도 된 이 회화나무, 밑에 나무가 아니고 400년 됐으니까 아마 조선 중기 때 심어져 있는 나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이 회화나무는 억울하게 희생된 그의 감옥 생활을 지켜보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최재우 나무라고 명명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최재우 나무가 된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리고 또 요즘은 초등학교 잘 못 들어가잖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 회화나무가 어느 정도 또 역사적인 나무인가를 갖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대신사는 이제 마지막 체험을 마치는 곳이 바로 이제 대신사 숨도터 관덕정 자리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파트가 있죠. 고려 한복이라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고려 한복 뒤에 2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뭐 빌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아파트라 이제 명칭이 붙어있는데 상당히 이제 오래됐던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건물 자리가 대신사님이 이제 순도했던 순도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대구시에서 이렇게 안내판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거리에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도터에 바로 조금 앞으로 큰 도로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동화백화점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가장 큰 백화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동화백화점 앞에 대신사 순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천도교라는 말은 이제 안 썼을 거예요. 천도교라는 말 안 쓰고 동화, 교조, 수운체제후, 순도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립한 비가 지금 도로가에 남아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님이 12월 달에 체포가 돼서 서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마지막 여정이 대구 감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대신사님 이제 순도 탄신 200주년 마지막 이제 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순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신이 어떻게 해서 또 경주공장까지 오게 되는 과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대제사 탄신 200주년의 그 행록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면서 오늘 설교는